자, 그쪽에 유형 4번부터 볼게요. 자, 지수 법칙이야. 지수 법칙 먼저 정리 좀 해볼까? 첫 번째가 뭐야?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자, 곱하면 지수끼리 뭐한다? 더한다. 그치? 거꾸로 얘기하면 지수끼리 덧셈으로 돼 있어. 그럼 뭐야? 분리할 때는 어쩐다? 곱셈으로 분리한다는 뜻이지. 곱할 때 지수끼리 더하고 지수의 덧셈은 곱으로 분리한다. 그러면 당연히 나눴으면 뭐가 되겠어? 곱하면 더하고 나누면 지수끼리 빼겠죠.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의 m제곱의 n제곱이야. 그듭제곱의 그듭제곱은 뭐한다? 그때 지수끼리 곱한다. 그 다음 나머지야 뭐 ab의 n제곱은 따로따로 n제곱 n제곱, b분의 a의 n제곱은 역시 따로따로 n제곱 n제곱. 중요한 건 어느 쪽이야? 위에 있는 승리가 중요하겠죠. 물론 다 중요한데 많이 쓰는 걸 위해서 얘기했어. 물론 이 부분은 중학교 배운 거랑 다르겠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할 약속들을 이용하면 무조건 나눗셈은 지수끼리 뺀다고 계산할 수 있다.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은 지수, 여기는 m과 n이 뭐일 때만 썼어? 자연수일 때만 썼잖아. 근데 지금 지수의 확장이죠. mn 지수가 원래는 자연수일 때만 썼었는데 확장될 거야. 뭐로? 정수로. 뭐로? 분수, 유리수로. 어디까지 뭐로? 실수. 따라서 여기 있는 지수 법칙은 지수가 뭐일 때까지도 실수일 때까지도 싹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려면 몇 가지 약속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지수가 정수가 되는 경우 0이 추가되겠죠. A 영수는 얼마다? 지원아 얼마? 1. 그렇지. A 영수는 1로 약속이 되는 거야. 약속이야. 10의 영승도 1. 2분의 1의 영제곱도 1. 지수가 0이면 무조건 1. 약속되는 거고요. 두 번째, A의 마이너스 1제곱 뭐가 되는 거야? 역수가 된다고 했죠. A분의 1. A의 마이너스 2승은 A의 제곱분의 1로 써도 되고 A분의 1의 제곱으로 써도 되는 똑같은 거잖아. 그치? 어떻게?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마이너스를 없애버리고 밑을 역수로 만들면 되는 거야. 역수로. 맞지? 지수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를 없앤 다음에 그 밑을 뒤집으라고 해. 역수로 만들라고 해. 예를 들어서 2분의 3에 마이너스 3승은 뭐가 같아? 3승을 바꾸고 밑을 역수로 바꾸면 돼요. 3분의 2에 3승을 바꾸는 거야. 오케이. 분모로 내린다고 보다 되겠지만 그보다는 그냥 밑을 역수로 바꾼다는 표현이 더 쓰기 편할 거야. 지수가 마이너스일 때는 밑을 역수로 만들어서 마이너스 5를 없애줄 수 있고 때에 따라서 반대로 뒤집어지면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는 거겠지. 자, 이런 약속들이 추가가 되면 이제는 지수가 자연수가 아니라 0이나 음의 정수들이 와도 쓸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지수가 유리수로 가면 지수 자리에 분수가 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것도 약속해줘야 된다는 거야. A의 n분의 1승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n제곱분의 1랑 같은 거다. 분모에 n이 있으면 그 n은 어디로 빠지는 거야? 루트 씌우고 루트 앞의 자리에 위치하면 되는 거야. 그럼 거꾸로 n제곱분의 1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 A의 n분의 1승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 거듭제곱분을 계산할 때 지수로 바꾼 다음에 지수 법칙을 쓰는 게 더 편하다고요. 그게 가능해진다고. A의 n분의 m승은요. 분모는 어디 빠진다? 루트 앞에 붙고요. 분자는 그대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A의 2분의 3승은 뭐가 되니? 2제곱근 A의 3승하고 2는 생략할 쓰지? 루트 A 세제곱이라. 자, 이런
약속들만 추가가 되면 지수법칙은 어떤 경우라도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 옆에 있는 48번 한번 보실까요? 자, 계산 문제야. 5분의 27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125분의 27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전체의 2분의 3제곱 값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게 아니구나. 자, 이때 보세요.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고 나누면 지수끼리 뺀다고 그랬는데 그러기 위한 대전제는 뭐야? 밑이 뭐여야 돼? 같아야 되지. 이 지수법칙은 밑이 같을 때 쓸 수 있는 거야. 밑이 같은 것끼리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다시 볼게. 얘놈의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 뭐부터 할래요? 얘부터 그리잖아. 왜? 그듭제곱에 그듭제곱이지. 그지?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에 다시 2분의 3제곱이잖아. m제곱에 n제곱이잖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두 지수끼리 곱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이쪽을 바꾸면 125분의 27 전체에 지수끼리 먼저 곱해요. 띵띵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되는 거고. 맞죠?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아까 뭐라 했어? 밑을 뒤집어 역수로 만들면 플러스 2분의 1제곱을 쓸 수 있는 거지. 됐지? 그럼 여기는 그대로 두고 얘는 뒤쪽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 결국은 5분의 27에 2분의 1제곱 곱하기 27분의 125에 2분의 1제곱으로 바꿔놓은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보여?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 보이지 않아요? a 곱하기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쓸 수 있고요. 반대로 둘 다 지수가 똑같으면 먼저 곱한 다음에 n을 묶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 아, 2분의 1제곱을 이렇게 공통으로 묶으려면 안쪽에는 5분의 27 곱하기 27분의 125로 계산할 수 있겠죠. 됐죠?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 밖으로 묶는 거야. 그러면 얘 곱하기 얘를 먼저 계산한 거라고요. 그러면 5. 따라서 25에 2분의 1승이 된 거고요. 25는 5의 제곱이지. 5의 제곱에 2분의 1제곱은 또 지수끼리 곱하니까 5의 1제곱에서 5가 나와. 자, 물론 봐. 여기서 선생님 2분의 1 묶는 거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보이면 편하지만 안 보이면 어떡해? 다른 거 쓰면 되는 거야. 전체 2분의 1제곱은 따로따로 2분의 1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분모 5의 2분의 1제곱 분자 27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전체 2분의 1제곱이잖아. 그러면 분모 27의 2분의 1제곱 분자 125의 2분의 1제곱. 자, 그러면 분모에 5의 2분의 1제곱만 남았고요. 분자는 125의 2분의 1제곱인데 125 5의 몇 승? 세제곱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러면 지수법칙에 따르면 그듭제곱의 그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하니까 2분의 3제곱이 되겠죠. 요거 나누기 요거지. 나눗셈이면 지수끼리 만다. 뺀다. 요거 나누기 요거니까 5의 지수 2분의 3에서 2분의 1을 뺀다. 그러니까 어느 걸 써도 결론은 동일하게 도착해. 어떤 성질을 쓰냐에 따라서 과정은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조금 번거롭게 돌아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론은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연습부터 해야 될 건 뭐야?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을 단축하는 거. 계산 문제들은 시간 단축이 생명이잖아. 그쵸?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라고. 조금 더 계산해볼게. 오케이. 52번.
오, 이번엔 지수가 어때? 좀 더럽게 생겼지만 지수가 뭐여도 괜찮아? 실수. 즉 루트가 올 수도 있어요. 루트가 와도 지수 법칙 그대로 쓰시면 돼. 당할 거 없어. 자, 첫 번째 보자. A의 루트 2제곱 전체의 4루트 2제곱이야. 그럼 봐. n제곱에 n제곱이 어떻게 한다 했어, 우리? 곱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있는 루트 2랑 4루트 2를 먼저 곱해야겠죠? 얼마 되니? 8 되겠죠? 그쵸? 오케이. 나누기 A의 2루트 3승. 다시 나누기, 여기 하나 보자. 요거 나누기 요거죠? 여기 하나 보시라고, 이거. 나누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빼라 그랬지. 나누면 치수끼리 빼라 그랬어. 그러면 5 빼기 2 플러스 3이잖아. 그럼 A에 5 빼기 2 플러스 3은 5에서 2 빼면 얼마야? 3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맞죠? 그거 전체 뭐가 돼 있어? 제곱이 돼 있지, 이렇게. 어떻게 해? 요거 또 나눗셈이잖아. 뭐야 지수끼리? 빼라 그랬죠. 오케이? 8 빼기 2루트 3승이 될 거고요. 나누기. 자, 얘는 제곱이 되겠으니까 지수끼리 뭐 한다? 곱하죠. A에 곱하면 6 빼기 2루트 3승이 되겠죠. 자, 마지막은 요놈 나누기 요놈이야. 역시 또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죠. A에 8 마이너스 23에서 6 마이너스 23 빼요. 빼면 없어질 거고 8 빼기 1은 얼마 되니? 이거 되겠다 해서 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수 법칙만 따라주시면 되는 거야.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하고요.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하고요. 나누면 지수끼리 빼고요.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고요. 그런 것만 해주시면 돼. 지수의 모양에 쫄지 말란 얘기야. 충분히 계산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55번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잠깐만. 보세요. 자, 55번 봐요. 한 문제만 실려있는데 이거 나중에 시험 대비 들어갈 때 이 내용 좀 연습 많이 할 거야.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연습해 두셔야 되는 거야. 뭐라 돼 있냐? 2의 12제곱분의 1 전체의 n분의 1제곱이 정수가 되어야 된대. 어떻게? 지수 써보자. 2의 12제곱분의 1이잖아. 그럼 어떻게 쓸 거야? 2의 마이너스 12제곱으로 쓸 수 있어? 맞죠? 지수에 마이너스 붙었으면 2의 12제곱을 분모로 내린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오케이. 그거에 n분의 1제곱 쓸 수 있죠. 그럼 2에 마이너스 n분의 12제곱으로 쓸 수 있겠네. 이렇게.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하니까. 됐니? a의 제곱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2제곱 쓰잖아. 그렇지? 그러면 2의 12제곱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2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게 다시 n분의 1제곱이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n분의 12 생기겠지. 자, 그럼 이 결과가 뭐가 된다고요? 정수가 된다고. 얘들아, 분수 지수가 보세요. A에 얘가 정수 또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으면 뭘 만족해야 되냐? 만약에 있잖아, 이 분모 n이 있으면 아까 봤잖아. 분모에 n이 들어있으면 그 n은 어디가 니? 루트 앞에 붙는 거지. 그럼 이 수는 정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우리가 루트를 가진 수를 정수라고 부르진 않잖아. 맞네? 그치? 그러니까 지수에 분모가 남아있는 한은 반드시 루트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정수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정수가 되려면 분모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결국 이 n이 없어져야 정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n이 소수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n이 어떻게 소거될 건데? m이랑 뭐해서? 약분되어서 소거되겠지. 그치? m이랑 n이 약분시켰을 때 n이 소거된다면 분모는 더 이상 안 생기니까 이제 정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n은 m이 뭐가 되느니? 약수가 되겠지. m은 약수여야지만 약분돼서 완전히 사라질 거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분수 지수를 가진 거듭 제곱이 정수나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물으면 그 지수에 있는 뭐가 분모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에 있는 분모가 없어져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그 분모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지수에 있는 분모는 없어져야지 정수가 된다. 오케이. 여기 봐. 얘가 정수가 되는데 그럼 뭐가 없어야 되니? 이 n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치? 그럼 n은 어떻게 없어질 건데? 10이랑 약분돼서 없어야지. 그럼 n은 12에 뭐가 돼야 돼? 약수. 오케이? 그럼 12 약수니까 뭐만 해? 1, 2, 3, 4, 6, 10이가 되겠지. 근데 자 조심.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역수가 되잖아. 그래서 n이 10이면은 12분의 10이니까 1 되지만 2에 마이너스 1쓰면 2분의 1이지. 정수돼 안 돼? 안 된다고요. 두 번째는 이 지수가 마이너스 붙으면 뒤집어질 거기 때문에 정수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럼 결국 이 지수는 뭐가 되니? 양수로 바뀌어야겠죠. 얘가 양수가 바뀌려면 n 자체가 뭐야 돼? 음수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n은 12의 약수인데 12의 약수 앞에 뭐가 붙어야 되니?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10이랑 약분되어서 분모는 사라지면서 지수가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그래야지 정수가 나오겠지. 여기 있는 값들에다가 앞에 뭐 붙이면 되니?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어쨌든 개수를 물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몇 개? 6개가 존재하겠네요. 6개. 그 값을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6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2가 될 수 있겠다. 자 일단 부호는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정수가 되려면 일단 지수에 있는 분모는 없어져야 된다. 여기까지라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 오케이? 나중에 이 부분 연습 따로 할 거야. 그때 와서 5,000분에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있을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유형 5번. 자, 아까 얘기했지만 거듭 조건의 계산을 이제 뭐로 할 수 있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얘들을 분수 지수로 바꿔야 됩니다. 미비수 지수로 바꿔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뭘 이용해서요? 요거 있잖아. 이 분모. 앞에 있는 숫자는 분모로 들어온다. 앞에 있는 숫자는 분모로 들어온다고.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자, 제곱근, 내제곱근의 1은 2중으로 쓰였지? 없는 건 2가 생각된 겁니까? 하나 합치면 얼마 되니? 2, 4, 8제곱분의 1가 되겠죠. 8제곱분의 1은 A의 몇 승? 이거 분모로 들어오니까 8분의 1승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A, 여기 A. 사이에는 다 뭐가 생각된 거야? 숫자나 문자 사이에 생각할 수 있는 곱하기밖에 없잖아. 그치? 곱하기 생각된 거야? 그럼 따로따로 볼게. 자, 제일 앞에 있는 루트는 하나만 쓰고 있어. A는. 얘는 얘도 쓰고 있고 얘도 쓰고 있죠. 뭐 쓰고 있어? 두 겹 쓰고 있는 거야. 두 겹. 얘는 얘도 쓰고 있고 얘도 쓰고 있고 얘도 쓰고 있네. 와, 마지막 보면 몇 겹이나 쓰고 있어? 3겹이나 쓰고 있네. 됐죠? 그러면 얘는 뭐가 사? 2가 사야 되니까 A의 몇 승? 2분의 1승. 얘는요. 둘 다 2가 생각된 거라니까 합치면 얼마야? 얘는 4제곱근 A가 되는 거겠죠. 그럼 A의 몇 승? 4분의 1승. 얘는 2 합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다 곱해야 되니까 8제곱근 A. 그럼 A의 몇 승? 8분의 1승. 됐지? 자, 그럼 조 지식을 다시 쓰면 지식을 다시 쓸게요. 제일 앞부분에 아까 얼마였어요? A의 8분의 1승 곱하기, 자 얘가 얼마였어요? A의 2분의 1승 곱하기 얘는 A의 4분의 1승 곱하기 얘는 A의 8분의 1승 되겠죠. 자,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뭐 한다? 더한다.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 될 거고요.
통분하면 8분의 1 더하기 8분의 4 더하기 8분의 2 8분의 1 얼마다? 8분의 8이니까 1이 되겠네. 그럼 아까는 우리가 거듭적분 계산 이거 가지고 풀었잖아. 이 상태로 풀었는데 그거보다 어때? 분수지수로 바꾸고서 지수를 쓰는 게 훨씬 더 어때? 편안한 게 와닿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수분출을 위해서 계산하는 식으로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훨씬 더 빨라, 편하고. 다시 59번 볼게요. 59번. 자, A가 이따구로 복잡하게 주어져 놓고요. 그 A를 n제곱한 게 정수가 되는 거야. 그럼 뭐부터 해봐야 되겠나? A가 생기기가 너무 복잡해요. 이거부터 정리 좀 해야겠네. 맞지? 자, 거듭조건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겠지만 바로 치수로 바꿀게. 어떻게 할까? 자, 아까 방금 생김은 이걸 다 찢어서 계산했었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니면 바깥에서부터 분수지수로 바꿔도 돼요. 전체 세조건이 씌워져 있죠. 요 전체 세조건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어디로 들어간다? 지수의 분모로 들어간다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그 안에 것도 한번 바꾸자. 얘는 4의 몇 승? 앞에 아무것도 없는 2가 생겼던 거죠? 4의 2분의 1승. 얘는 4의 1승. 둘 사이에는 곱하기가 생략된 거죠. 4의 1승 곱하기 4의 2분의 1승. 지수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겠죠. 4의 1 더하기 2분이니까 4의 2분의 3승. 오, 요거 보면 4의 얼마야? 2분의 3승. 자, 그 다음 얘는 얼마야? 4의 4분의 1승. 맞죠? 얘가 분모로 들어온다 했으니까. 그러면 4의 4분의 1승분의 4잖아. 나누잖아. 나누면 지수끼리 뭐 하자고요? 빼자 그랬죠. 4의 1 빼기 4분의 1이잖아. 1 빼기 4분의 1이니까 4의 몇 승? 4분의 3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기하는 또 둘이 뭐해서 곱해지고 있죠. 곱하면 지수끼리 뭐 돼? 더하잖아. 4분의 6, 4분의 3, 더하면 4분의 9. 그 바깥에 3분의 1 정도 있는 거고요. 아, 이제는 지수끼리 많이 곱하죠. 4의 4분의 3승이 돼요. 자, 이놈이 바로 A의 정체야. 간단하게 만든. 아까랑 바꾼 방법이 쌤 조금 다르지. 아까는 얘들을 어떻게 했냐면 5, 4의 세제곱근은 4 곱하기 얘는 두 개 쓰고 있으니까 2, 3은 6제곱근 4 곱하기 4는 요 하나만 쓰고 있네. 세제곱근 4 나누기지. 두 겹 쓰고 있죠. 4, 3, 12제곱근 4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지수로 바꿨고요. 이번에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지수로 만든 거야. 지수.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결국은 다 지수로 바꾸게 되어 있으니까. 자, 어쨌든 A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A의 n제곱은 4의 4분의 3승의 n제곱이 되는 거고, 지수문제 따르면 4의 4분의 3n제곱이 되겠죠. 자, 얘가 뭐 된다? 정수가 된다. 자, 아까 한 얘기 떠올려봐요. 분수지수를 가진 값이 정수가 되려면 누가 사라져야 된다고? 분모가 사라져야 되지. 분모인 4가 사라져야 돼. 그럼 어떻게 사라져야 될 건데? 일단은 얘기를 할 수 있어. 4는 뭐로 쓸 수 있어? 2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2의 제곱으로 바꾸어서 좀 정리 좀 하셔야 돼. 밑을 소수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지수끼리 곱하면 2분의 3n승이 되겠죠.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되려면 분모인 2가 어떻게 돼? 사라져야 돼. 어떻게 사라질 거야? 분자랑 약분되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3이랑 약분되겠어? 안 되지. 결국 2는 누구랑 약분될 수밖에 없어? n이랑 약분되겠죠. 그러면 n은 뭐가 돼야 되니? 2를 약분시키려면 2의 뭐가 돼야 돼?
배수가 되는 약분 되겠죠. 그지? 그럼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에는 최소값을 얻는다. 2의 배수니까 얼마가 될 수 있어?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아까는 여기에 문자에 있어서 분자의 약수가 돼야 되고요. 이제는 약분 되려면 얘는 분모의 배수가 돼야지 약분 되죠. 그치? 결국은 목적. 이 분모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지수에 있는 분모가 없어져야 돼. 그러려면 자, 이 상태 놓고 풀면 큰일 나요. n이 4의 배수입니다 하면 큰일 난다고요. 왜? 여기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미 약분이 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와 얘의 관계를 따지셔야겠죠. 됐지? 즉 밑을 4가 아니라 소인수, 소수로 바꾼 다음에 그 지수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유형 6번 오늘 유형 6번까지만 신경 수업을 할게. 그 다음에는 또 곱셈공식, 변형공식이라서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6번까지만 하고 대신에 숫자가 너무 적잖아. 선생님 따로 풀 수 있는 프린트를 더 추가로 놔도록 할게요. 알겠지? 연습 많이 하셔야 되니까. 자, 유형 6번 계속 유리수인 지수, 분수지수 나타내는 겁니다. 자, 60번 볼게요. 잘 보이니? 글씨 잘 안 보이지? 하나 더 키우면 너무 크지 않나? 이러면 됐네? 괜찮아. 오케이. 자, 5의 8제곱이 A고요. 8의 6제곱이 B일 때 200의 10제곱을 A와 B로 나타내놨어. 뭐라? 그럼 봐. 얘를 A와 B로 나타내려면 이거를 쪼개서 5의 8승과 8의 6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5의 8승과 8의 6승이 나오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 자, 먼저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200의 10승, 즉 200을 소인수분해 해봐야지. 왜냐면 여기 밑이 얼마야? 5고 밑이 얼마니? 8이지. 소인수분해 해봐야 된다고. 기본이 소인수분해야. 그럼 200은 소인수분해하면 얼마 나오니? 띡띡띡띡 해보면 되지, 그치? 100 곱하기 2니까 100은 2의 3승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200의 10승은 200 자체가 2의 3승 곱하기 5의 제곱의 10제곱이고요. 2의 지수로 따르면 얼마야? 30제곱. 5의 20제곱이 되겠죠. 얘를 AB로 나타내겠어. 그러면 앞체기들도 밑을 5와 2로 쪼개야겠지. 그럼 너는 밑이 5니까 너는 얼마야? 밑을 2로 바꿔야겠네. 8 자체는 2의 세제곱이잖아. 그게 6제곱이니까 결국 B는 2의 18제곱이야. A는 5의 8제곱이야. 자, 근데 보니까 어때? 오씨! 5의 8제곱인데 20제곱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볼게. 자, 봐. A가 5의 8제곱인데 정확하게 5의 8제곱이 안 보이잖아. 5의 20제곱이니까. 그치? 그럼 어떡하냐면 양변에 8분의 1제곱을 씌워줄게요. 8분의 1제곱 여기도 8분의 1제곱 해줄게. 그럼 A의 8분의 1제곱은 5의 1승 5가 되는 거겠죠. 맞지? 마찬가지야. 여기도 양변에 18분의 1제곱 해줄게. 18분의 1제곱. 그러면 B의 18분의 1제곱은 곱하면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2와 5를 얘와 얘로 바꿔 써도 되는 거겠죠. 그치? 이 자리에다 뭘 쓰겠다? B의 18분의 1제곱을 쓰겠고요. 그 2의 30제곱이잖아. 곱하기 5의 자리에
A의 8분의 1제곱을 쓰겠다. 그거의 20제곱이다. 그럼 지수부채에 따르면 지수끼리 곱하죠. A의 8분의 20제곱. 약분하면 4, 2, 8, 4, 5, 20. B의 18분의 30. 6을 약분하면 6, 3, 18, 6, 5, 30. 결국 A와 B로 나타내지 않는데. 나타내지 않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지수를 적당히 변형할 수도 있어야 돼. 만들어지는 거는 B가 2의 18승, A는 5의 8승인데 그걸 그대로 이용할 수 없잖아. 따라서 2와 5를 써먹기 위해서 양변에 18분의 1승, 양변에 8분의 1승에서 2와 5를 A, B로 나타낸 다음에 집어넣는 것 뿐이야. 그치? 자, 이런 변환들은 자주 쓰게 될 겁니다. 한 번 더. 마지막에 63번 볼게요. 계속 자연수 되는 조건이니까. 두 양수 A, B에 대하여 A의 4제곱은 2, B의 10제곱은 8일 때 요놈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이야. 그럼 일단 이것부터 좀 바꿔볼까? 6이지? 분수지수 바꾸라고 그랬죠? 아하, A제곱 B의 5제곱의 몇 승? 6분의 1승이고 그거에 바깥에 몇 제곱이 있어? K제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수끼리 뭐야? 곱하죠. A의 제곱, B의 5제곱 전체의 6분의 K제곱이 되는 거고. 지수부채 따르면 따로따로 풀어주면 되겠죠. 6분의 K제곱을 따로따로 주면 A의 2 곱하기 6분의 K, 3분의 K제곱이고 B의 5 곱하기 6분의 K, 6분의 5K제곱이고 결국 이렇게 정리했더니 얘가 뭐가 된다? 자, 그럼 했죠? 분수지수로 표현한 이 값들이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분모가 사라져야 되지. 아직 안 끝났어. A, B를 마저 더 나타내야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여기 들어가자 다시. A의 4제곱이니까 양변을 몇 제곱 해주자고요? 4분의 1제곱. 왜? A가 필요한 거니까. 그럼 좌변은 A의 1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2의 4분의 1제곱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B가 필요하니까 양변에 10분의 1제곱. 10분의 1제곱 해줄게. 그러면 B는 8의 10분의 1제곱이고 8은 2의 3승이잖아. 10분의 3제곱. 자, 그렇게 구한 A, B를 이제 집어넣고 정리 맞춰서 하셔야 돼. 그럼 자, 갑니다. A 대신에 뭐 쓰고요? 2의 4분의 1승. 에이, 그럼 지금 넣지 말걸, 그렇지? 나중에 신장이 될 거야. A 제곱 B의 5승을 먼저 계산할게요. A 제곱 곱하기 B의 5제곱 먼저 계산하면 A 제곱은 2의 4분의 1승의 제곱. B의 5승은 2의 10분의 3승의 5제곱. 지수끼리 곱하면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지수끼리 곱하면 2분의 3제곱.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하죠. 2분의 4. 2의 제곱이 되겠네. 여기 얼마야? 2의 제곱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2의 제곱에 6분의 K승이 되는 거고 2에 지수끼리 곱하면 3분의 K승이 되겠다. 아하, 이제 얘가 뭐가 되야 된다고요? 자연수. 그럼 똑같아. 이게 자연수 되면 분모가 어때? 사라져야 되는 거지. 그럼 K랑 약분되야 되니까 K는 뭐야? 3의 배수. 최소값은 얼마다? 3. 그렇죠? 자, 앞에 문제랑 되게 비슷해. 다만 처음에 주어진 식의 모양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거지. 최종적으로 이렇게만 정리해놓으면 방법은 똑같잖아. 그럼 복잡하게 주어진 식들을 지수법칙 등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됐죠? 자, 주어진 A, B를 나타내려면 양변에 4분의 1제곱, 10분의 1제곱에서 A는 B는 꼴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이것만 잘 받으시면 충분히 정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할게. 다음 시간에는 이 지수법칙과 곱셈 공식 그리고 그 배능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들 보고 그 다음에 유형업에 있는 조금 까다로운 유형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리 얘기했지만 중간고사 범위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 자 짧게 나가면 적으면 진짜 적으면 로그 함수까지 어디까지? 진짜 적으면 63쪽, 64쪽까지 될 거고요. 진짜 많으면 진짜는 아니고 95쪽까지가 많으면 95쪽까지 들어갈 거야. 근데 보통은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그래프전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77쪽까지가 보통의 학교들의 중간고사 범위야. 삼각함수의 그래프 직전까지. 까지가 보통 일반적인 시험 범위니까 일단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시고 학교마다 진도 추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꽤 많아요. 그지? 또 어렵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다 토나온 함수들이잖아. 그치? 원래 고3 때 배웠던 내용들이 교육과정 바뀌면서 2학년 1학기 내려온 거야. 쉬운 게 아니야. 그만큼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겨.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다시 말하면 내가 포기만 안 하고 어떻게든 버텨내고 따라만 가면은 내 밑에 애들 하나 둘씩 다 따라준다고요. 진짜야 진짜. 그래서 뭐 그럴 때서 나도 같이 뭐 놀고 있으면 내가 저 밑 친구들이 내 밑으로 게 아니잖아. 같이 내려가잖아. 그러면 안 되고 나는 열심히 하면서 그지? 버텨야지. 자,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를 하시고요. 말씀드린 숙제는 유형 6번까지 연습할 거야. 그리고 숙제는 추가로 더 샘플을 주면서 줄게.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그 숙제는 풀어오는 것뿐만 아니고 풀어오고 늘 얘기하는데 잘 안 되지. 풀어오고 집에서 채점도 해보고 그렇지? 채점하고 내가 실수하거나 풀 수 있는 건데 못 푼 거다 싶으면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고쳐도 보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것들만 가져와가지고 쌤하고 같이 질문하고 풀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5분 쉬었다가요. 우리 8시까지잖아. 나머지 1시간 동안은 이번 시간 배운 거 발표 풀면서 복습하고 하는 거야. 안 되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서. 알겠지? 끝내?